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붕괴 상태에 처해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란은 전면전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종전 협상은 갈수록 교착 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가 부담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한인 비영리 단체들이 길거리 정화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으로부터 붕괴 상태에 처해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체가 명확치 않아서 이란을 다시 협상장으로 불러내려는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이 방금 우리에게 그들이 붕괴 상태에 처해 있다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가능한 한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것을 원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다만 소식을 전해온 이란 측 파트너가 누구인지 붕괴 상태가 뭘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진전이 보이지 않자 대이란 해상봉쇄 효과를 강조하며 이란 측에 압박을 이어가는 걸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메르츠 독일 총리가 이란전과 관련해 미국을 비판한 것에 대해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된다면 전 세계가 인질로 잡히게 될 것이라며 다른 나라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전쟁 정당성을 부각하며 이란의 핵무기 포기가 물러설 수 없는 협상 레드라인임을 재차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장 총격 이후에도 찰스 3세 국왕의 국빈 환영식을 열고 공개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전쟁을 돕지 않는다며 노골적 불만을 드러내왔지만 일단 환영식에선 양국 간 유대를 강조했습니다. In the centuries since we won our independence, Americans have had no closer friends than the British. We share that same root. We speak the same language. We hold the same values. 이란전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트럼프 국정 지지율은 34%로 재집권 이후 최저 수준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쟁 장기화와 유가, 물가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협상 교착 상태가 이어지는 건 분명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란에 명확한 호응이 없으면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미국과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란이 전면전 재개 가능성을 경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휴전이 3주 연장됐지만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서 이란의 지원으로 만든 헤즈볼라의 역대급 지하 터널을 찾아내 폭파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이란군이 종전 협상과는 무관하게 언제든 전쟁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군 대변인은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휴전 기간 군 장비를 생산하고 개량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이 이란을 다시 침략해 온다면 이란군은 새로운 무기와 전술로 맞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جدیت تلاش کردیم اهدافمون رو بروز کنیم بانک اهداف رو 협상이 틀어질 경우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력한 배수진을 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실상 휴전 파기 상태인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무력 공방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칸타라 마을에서 이란의 직접적인 지도로 건설된 헤즈볼라의 대형 공격용 터널 2곳을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에 동원된 폭발물만 450톤이나 됩니다. 지하 25m 깊이에 건설된 이 터널은 총 길이가 2km에 달해 이스라엘군이 지금까지 발견한 레바논 남부 지하 시설 중 가장 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터널들이 10년에 걸쳐 건설됐으며 이란 정권의 자금 지원을 받아 헤즈볼라의 점령하에 구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이 지하기지에 수백 명의 요원을 집결시킨 뒤 출격 거점으로 활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겨냥한 로켓 발사대와 이를 지상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수직 통로도 발견됐습니다. 이란의 전면적 위협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파괴 작전이 맞물리며 중동의 전후는 다시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오늘 아침 LA 한인타운의 한 2층짜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화재는 오늘 아침 7시 22분쯤 제임스 M. 우드 블러바드와 아이롤로 스트릿 교차로에 위치한 2층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불은 건물 다락에서 시작돼 강한 연기와 함께 번졌고 진화 과정에서 지붕 일부가 내려앉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약 90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약 1시간 만인 8시 20분쯤 완전히 진화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사망자와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주민 8명이 대피했고 적십자와 유틸리티 업체, 시 건축안전국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한편 화재 진압과 정리 작업으로 일대 교통은 한때 통제됐습니다. 매사추세츠주 헤이버릴의 한 폐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0여 년 전에도 불이 났던 곳이라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45분쯤 매사추세츠주 헤이버릴 스티븐스 인근 버려진 폐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은 건물 4층 전체가 이미 거센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1884년에 지어진 폐 공장으로 지난 2015년 9월에도 10대들의 방화로 큰 불이 난 바 있습니다. 오랫동안 흉물로 방치된 채 화재가 반복되자 주민들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이 폐건물에 자주 드나들어 철거나 재개발을 통해 추가 화재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국제 유가에 대한 상승 압력이 지속되면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미 전국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오늘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4.18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이란과의 전쟁 갈등 격화 이후 최고 수준이며 2022년 이후 약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전쟁 이전 3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던 가격이 약 40% 급등한 것입니다. 이 같은 에너지 가격 상승의 배경에는 국제 유가 급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브렌트유 가격 전망을 상향 조정하며 올해 4분기 평균 배럴당 90달러 수준을 예상했습니다. 일부 기관은 100달러 이상도 가능하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 여파는 항공산업에도 직격탄입니다. 프론티어와 아벨로 등 저가 항공사들은 연료비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방정부에 약 25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저가 항공사들은 항공유 가격이 올해 평균 갤런당 4달러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가정해 지원 규모를 산정했으며 정부와는 신주 인수권 제공을 조건으로 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두 번째 집권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란전과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지난 24일에서 27일까지 성인 1,0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오늘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4%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15일에서 20일까지 조사한 36%대보다 2%포인트 하락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1월 취임 당시 47%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지난 2월 28일 이란전 개시 이후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로이터는 미국인들은 생활비 문제와 이란과의 전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처에 점점 더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4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경기가 치러질 로스앤젤레스시도 손님 맞이 준비에 한창인데요. 한인 비영리 단체들도 길거리 정화 활동을 펼치며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 뒷골목을 뒤덮어버린 쓰레기 더미들. 인적이 드문 곳일수록 더 많은 양의 쓰레기가 나옵니다. 지난 주말 한인타운 윌셔대로를 중심으로 길거리 정화운동이 펼쳐졌습니다. 비영리단체 보이스 오브 윌셔 코리아타운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청소년 봉사단체들의 참여도 두드러졌습니다. And as Koreans, we really want to make sure that our community stays clean and, like a beautiful place where anyone can come and experience Korean culture. We have to ensure two things, one of which is safety, and then the other is cleanliness. So we are working towards cleanliness so that we can have more people come into this great city. 이번 봉사활동에는 한인타운을 거점으로 두고 있는 노숙인들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교계 관계자들은 한인타운 지역 환경 정화 활동을 위해 솔선수범이 필요한 때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인타운에 오면 좀 인상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은데, 또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도 또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참여하는 거라고 해서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환경을 이렇게 더럽히면 동네에서 너희들을 자꾸 기뻐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이 거리까지도 좀 청결하게 하면서. 행사를 주최한 보이스 오브 윌셔 코리아타운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민의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겠느냐, 않을 거다. 또 그리고 이런 우리가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함으로써 우리 손으로 우리 타운을 깨끗이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지구 시의원 사무실과 주민의회도 앞으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운동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우리 주위에 이 깨끗하게 하는 청소에 대한 의식을 갖다 심어주고. 앞으로 월드컵까지 남은 기간은 40여일 남짓. 한인타운 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간 역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다 많은 단체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한인타운을 보다 깨끗하게 만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보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 국회에서의 개헌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재외국민 투표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TV 신영주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번 개헌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원내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의 정신을 명시하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경우 국회의 사후 승인을 의무화하는 조항입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실시됩니다. 하지만 최대 변수는 국회 통과 여부입니다. 개헌안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 예정인 의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286명 가운데 19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발의에 참여한 정당과 무소속 의석을 모두 합쳐도 약 180석 수준에 그쳐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최소 11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표결 불참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본회의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외국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약 195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뉴욕 총영사관을 포함한 전 세계 175개 공간에 투표관리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또 국외 부재자 신고와 제외 선거인 등록도 이미 마감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개헌안이 부결되거나 표결이 무산될 경우 이 같은 준비는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막대한 예산 낭비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재외국민은 현행법상 지방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고 개헌 국민투표에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투표가 무산될 경우 첫 참여 기회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첫 재외국민 국민투표가 현실화될지 아니면 무산될지 정치권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5월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샌 게브리엘 미션 플레이하우스에서 다양한 아시아 국가의 전통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아시아 각국의 전통 문화와 예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 행사로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태평양계 국가의 전통 공연이 펼쳐집니다. 한국 대표로 참여하는 이정임 무용단은 이번 공연에서 한국 전통 북춤의 정수를 담은 삼고무를 선보입니다. 무용단은 5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이번 공연을 통해 한국 전통 예술의 아름다움과 에너지를 관객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하락했습니다. 7주 만에 이틀 연속 혼조세로 마감했던 흐름이 하락세로 이어졌는데요. 내스닥과 S&P 500은 개장 내내 단 한순간도 플러스로 돌아서지 못하고 사상 최고치 경신에도 실패한 가운데 개장 초 잠시나마 랠리 모드로 탄력받았던 다우존스마저 버티지 못하고 결국 보합권의 미미한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란과의 협상이 여전히 교착 상태에 머물며 국제 유가와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동반 상승한 가운데 소비자 신뢰 지수는 전망치와 전월치를 모두 웃돈 5개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미시간 센티멘트가 무려 48년 최저치를 기록했던 것과는 상반된 결과였는데요. 그럼에도 오픈 AI 관련 악재와 맞물린 매도 심리를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픈 AI의 월별 매출 목표치 미달 소식은 기술주 전반의 패닉셀링으로 이어졌고 매그니피선트 7 중 5종목이 동반 하락하며 위기감을 키웠습니다. 다만 내일 파월 의장의 마지막 정례 기자회견과 매그니피선트 7 가운데 4종목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며 거래량은 감소했고 이에 따라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